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비단 보자기에 쌓였다고 다 보물인 줄 알고, 집신에 담겼다고 다 흙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동 땅에서 소문난 얼굴값 하던 한 건달 선비가 온갖 꾀를 다 부리다가 결국 인생 최고의 보물을 얻게 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동 고을의 이도령이라 하면 길 가던 아녀자들이 행주치마를 떨어뜨릴 정도로 말끔하고 잘생긴 사내였습니다. 키는 칠척에 어깨는 넓고 눈썹은 칼 그은 듯 시원하고 코는 오똑했습니다. 어이구, 이도령 날이 지나가신다. 아녀자들이 수군거리며 훔쳐봤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26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 간 게 아니라 안 가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이 대감이 혼처를 들고 오면 이도령은 핑계가 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과거 공부가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그 소리 했다. 그럼 우애를 더 익혀야 합니다. 나라를 지킬 무사가 되려면. 너 언제 전쟁터 나갈 거냐?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을 닦고 싶습니다. 산에 들어가 수도를. 이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중이 될 거면 진작에 머리를 깎았어야지. 또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천하를 유람하며 견문을 넓히고 싶습니다. 유람은 무슨, 내 나이가 벌써 26이다. 이 대감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사실 이 대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이리 혼인을 피하는지. 저 녀석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내 가슴이 천근으로 내려앉는구나. 남들은 아들놈 얼굴이 배고 같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내 눈에는 저 반질반질한 얼굴이 우리 가문을 태워 먹을 불씨로만 보이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대감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재로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허나 예, 아버지. 내 혼처를 정했다. 이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내 평생 버신 최진사댁 셋째 딸 미령이와 혼인시키기로 했다. 이도령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진사댁? 최진사댁 딸이면... 이도령은 최진사 댁의 딸이 셋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미인이었습니다. 그럼 셋째 딸도 언니들을 닮았겠지? 이도령의 마음이 살짝 들뜬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군소리 말고 보름 뒤가 혼례날이다. 예? 보름 뒤요? 그래. 이미 사주단자도 보냈다. 이도령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의 준비도... 준비는 무슨, 내가 준비할 시간을 주면 또 도망갈 거 아니냐. 이 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된다. 혼례는 치른다. 이도령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최진사댁 셋째 딸,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다음 날 아침 이도령은 몸종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예, 도련님.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복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도령이 속삭였습니다. 최진사댁에 가서 셋째 딸을 좀 보고 와라. 예, 이도령이 복동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발, 내가 평생 부탁이다.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만 보고 와. 복동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그건 내가 용돈을 2배로 올려주마. 알겠습니다. 복동이가 최진사 댁으로 갔습니다. 이도령은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복동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도령이 달려갔습니다. 어떻더냐?
어떻게 생겼더냐? 복동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dom아, 말 좀 해봐. 복동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그냥 본대로 말해. 복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키는 도련님 가슴께까지 오더이다. 뭐? 그렇게 작아? 예. 그리고 얼굴은 얼굴은? 복동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둥글었습니다. 마치 보름달. 아니, 호박 같았습니다. 이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예쁘진 않았단 말이냐?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이도령이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하지만 이도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 도련님, 나도 가겠다. 안내해라. 이도령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최진사 댁으로 갔습니다. 담 밖에 숨어서 안을 살폈습니다. 복dom아, 어디 있다고 했지? 안채 뒤편입니다. 이도령이 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안채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마루에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령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키는 정말 작았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피부는 거칠고 세상에. 이도령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미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도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미령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도령이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복동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방에 쓰러졌습니다. 끝났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다. 이도령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복에 무명의 하늘이시여. 내가 15년간 사서삼경을 독하하며 우주의 이치와 만물의 조화를 깨우쳤거늘 어찌하여 내 눈앞에 이 조화는 이다지도 뒤틀린단 말이냐. 본래 일주일 전 밤 이도령은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담을 넘으려는 순간 어디 가시오. 이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하인 5명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산책을. 산책은 무슨 짐까지 싸가지고 이 대감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놈을 사랑채에 가둬라. 본래 날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본래 사흘 전 이도령은 침상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 이 대감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멀쩡하십니다. 이도령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령, 꾀병은 제게 안 통합니다. 진맥을 40년 했습니다. 본래 하루 전 이도령은 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도령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쾅. 이 대감이 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가 기생집에 드나든 게 몇 번인데 그건 내 이놈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이도령이 낙담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생이 비록 미천하나 주역의 이치를 깨우치려 노력 중이옵니다. 우주의 만물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하거늘 소생같이 양의 기운이 수려한 인물이 어찌 저 음의 기운이 아니 형상이 매주보다 못한 최진사댁 셋째와 짝을 이룬단 말씀입니까? 이 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미색을 탐하며 살 거란 말이냐. 내 부인은 미령이다. 미령이는 비록 겉모습은 호박꽃 같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천년을 버틸 단단한 씨앗이 들어있지. 가벼운 종이 같은
내 녀석을 꾹 눌러줄 묵직한 바윗돌이 필요해. 이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는 10년을 즐겁게 하지만 마음 바른 여자는 100년 가문을 평안케 하는 법이다. 내 놈의 그 잘난 낯짝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에 내가 기필코 저 복덩이를 내 안방에 들여놓고야 말 것이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려거든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이도령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이도령은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미령이 내렸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개 너머로도 작은 키와 둥근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웃음이 터지려는 걸 참느라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공자님은 예를 논하셨거늘 하늘은 어찌 내게 매주를 주셨는가? 이도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끝났어. 내 인생. 안동고을 사람들은 이도령이 장가가는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간다며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마침내 맞절을 하기 위해 마주선 두 사람. 미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이도령은 그만 부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미령의 얼굴은 어이구, 마치 잘 익은 메주에 빨간 고추 2개를 박아놓은 듯 했거든요. 이대로는 도저히 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도령. 그는 학문을 무기 삼아 혼례를 엎어버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잠깐, 아버님. 소생이 방금 하늘의 기운을 살피니 저 신부의 상과 소생의 격이 부딪혀 안동 땅에 가뭄이 들 징조가 보이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음양이 어긋나면 강물이 마른다 하였는데 소생 어찌 내 몸 하나 편하자고 고을 백성들을 기근으로 몰아넣겠습니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숯검댕처럼 변하려던 그 찰나. 얌전히 앉아있던 신부 미령이 갑자기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도령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여보시오, 이도령. 거 공자님 말씀 참으로 감칠맛 나게 써먹으십니다 그려. 하지만 대학에 이르기를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라 하였소. 제 집안 하나 건사하지 못해 혼례청에서 뺑덕어멈처럼 꾀를 부리는 자가 어찌 천하의 기운을 논한단 말이오? 도령의 그 수려한 얼굴은 꽃병에 꽂아두면 사흘이면 시들 것이나 내 이 단단한 풍채와 지혜는 이 집안을 100년 동안 비바람으로부터 지킬 것이오. 가뭄이 걱정이오? 걱정 마시오. 내가 이 집안 안주인이 되는 날부터 도령의 그 가벼운 주둥이 대신 내 손끝에서 쌀독이 넘쳐흐르는 기적을 보여줄 터이니. 미령이 혼례상에 놓인 닭을 덥석 잡으려는 기세를 보이자 이도령은 그만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계와 논리 정연한 호통에 고을 사람들은 오매 장군감이네 하며 손뼉을 쳤지요. 결국 이도령은 넋이 나간 채 미령과 절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기필코 저 여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신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사와 최진사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이서방이 아직 안 들어가네요. 뭐? 저놈이 또 꾀를 부리려나? 최진사가 몸종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신방 문 앞을 지켜라. 이도령이 나오면 안 된다. 이도령이 깜짝 놀라 신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고개를 숙인 채 이도령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아까는 제가 미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괜찮소. 나는 괜찮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이도령이 미령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기람이 있으면 흉함이 있다 했으나 이건 흉해도 너무 흉하구나. 잠시 후 이도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눈이 아직 미쳐나여 저 깊은 내면의 미를 담을 그릇이 못 되니 오늘 밤은 독서로 밤을 지새우며 성현의 가르침 속에 숨어야겠소. 예, 아, 갑자기 공자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서 독서를 해야겠소. 미령은 서운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도령이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몸종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이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미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그냥 주무십시오. 이도령이 미령을 보았습니다. 미령은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이도령은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혼생활이 무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도령은 겉으로만 남편 노릇을 했습니다. 합방은커녕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위의 수련을 위해 찬바람을 맞아야 한다. 서재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핑계는 끝도 없었습니다. 이도령은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활쏘기, 검술, 말타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비아냥댔습니다. 이도령이 호박꽃 대신 들꽃만 찾아다닌다던데. 집에는 처자가 있는데 밖으로만 돈다더군. 아이고 그 미령 마님도 참 불쌍하지. 하지만 미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가 서방님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뒷방에서 눈물만 짠 게 아니었습니다. 울어봤자 얼굴이 예뻐지나? 한탄해봤자 키가 크나? 미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인정받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미령은 시어른의 약탕관을 직접 다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챙겼습니다. 집안 노비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겼습니다. 밭일, 곳간 관리, 장부 정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특히 그의 숫자 감각은 귀신도 울고 갈 정도였습니다. 장부를 한 번 보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서 이익이 나는지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이 대감댁의 곳간을 10년 만에 고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놓았지요. 노비들은 미령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우리 마님은 얼굴은 호박꽃이지만 손끝은 황금손이야. 마님 덕분에 우리도 밥 굶지 않고 사네. 마님이야말로 진짜 안주인이지. 이 대감과 이 대감 부인도 미령을 아꼈습니다. 미령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 진작에 망했을 게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도령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령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미령은 그것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해서 구멍을 메웠습니다. 언젠가는 도련님이 알아주시겠지. 미령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0년째 되던 해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도령이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자신만큼이나 잘생긴 조 진사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허나, 나한테 좋은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요, 형님? 둘은 주막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조 진사 아들이 속삭였습니다. 광산일세, 금광. 이도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금광이요? 그래, 이 근처 산에 금광이 있다네. 내가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어. 조 진사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야. 석 달 안에 10배는 벌 수 있어. 이도령이 흥분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하지만 투자금이 필요해. 최소 1000냥은 있어야 해. 이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00냥이요? 그건 제게 없는데요. 조진사 아들이 웃었습니다. 신문서를 담보로 내면 되지 않나? 어차피 석 달 후면 10배로 돌려받을 텐데. 이도령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 문서를 도령, 자네 나를 못 믿나? 우리 사이에? 조진사 아들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도령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믿고 투자하게. 자네 인생 바뀔 기회야. 이도령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역시 도령이야. 내일 문서 가져올게. 다음 날 이도령은 몰래 집 문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진사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광산은 가짜였습니다. 돈도 문서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대감댁은 이제 조진사 댁 소유다. 모두 나가라.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곳간도, 안채도, 사랑채도. 이 대감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포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도령께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습니다. 갚지 못하셨으니 압류합니다. 이 대감이 이도령을 보았습니다. 허나, 이게 무슨 짓이냐? 이도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이 집을 지켰거늘. 이 대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이 대감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도령이 부축하려 했지만 이 대감의 몸은 이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대감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대감은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 부인이 통곡했습니다. 그 광경을 안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미령.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이 집을 담보로? 그 다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미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령은 쓰러진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미령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낼 때가 아니야. 아버님부터 살려내야 해. 미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령은 방으로 달려가 비밀 괴짝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장부들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 증서, 곡식 거래 장부, 금은 보관 증명서. 미령은 그것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나리,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미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댁 며느리 최미령이옵니다. 미령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 문서를 보십시오. 사또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이도령 나리께서 담보로 내놓으신 집 문서는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미령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친정아버지께 혼수 대신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이 집의 진짜 소유권을 제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이도령이 담보로 내놓은 문서는? 빈 껍데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지요. 미령이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희 댁의 진짜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 곡식, 금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령이 10년 동안 모아온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도령이 밖에서 쓴 돈의 3배가 넘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 집은 압류 대상이 아니군요. 예. 빨간 딱지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미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조 진사 아들이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하니 그자를 잡아주십시오. 미령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한양 북촌 기생집 취설로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노비들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사또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오. 당장 포졸들을 보내겠소. 미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포졸들이 빨간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이 대감이 미령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령아, 내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미령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어서 아버님 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이도령은 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복동이가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령은 시아버지를 간호하며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시겠지. 언젠가는. 하지만 이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대감이 깨어났을 때 물었습니다. 허니는 어디 있느냐? 미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이 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이 도망쳤구나. 보름, 한 달. 이도령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노비들을 챙기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어디 계실까?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정말 끝인가? 이도령은 산속 작은 움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버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집을 날렸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지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도령은 자책했습니다. 며칠째 굶었습니다. 몸이 야위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이도령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막 문이 열렸습니다. 찾았다. 복동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습니까? 복동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고을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복동이가 이도령을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셔야 합니다. 복동이가 이도령을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복동아,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그럼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뭐? 도련님이 잘못하셨으면 돌아가셔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평생 속죄하십시오.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겁니다. 도련님은 비겁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도령이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계십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실까봐. 복동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님은 도련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도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이 나를 아직도? 이도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윈 몸, 덥수룩한 수염, 남루한 옷.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 집 대문을 넘는단 말이냐?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미령이 나왔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령은 이도령을 보았습니다. 말라깽이가 된 남편, 폐인이 된 남편. 미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소. 이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령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도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소.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씻고 밥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저와 이야기합시다. 미령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도령은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령이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 화가 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신 것도, 밖으로만 도신 것도, 집을 날리신 것도. 미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는 이미 다 났습니다. 이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께 실랑했습니다. 서방님은 도망치셨잖아요. 미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잘못을 하시고 도망을 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서방님을 기다린 건 제 남편이라서가 아닙니다. 미령이 이도령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언젠가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도망치셨어요. 그게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미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령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잘못을 하시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힘들면 함께 견디시겠습니까? 이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하겠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도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소. 미령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서방님은 저와 함께 일하십시오. 밭일, 장부 정리, 노비 관리,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미령이 이도령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도령은 멍하니 미령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로구나. 그날부터 이도령은 미령과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풀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참았습니다. 미령은 옆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도령은 미령을 보며 배웠습니다. 어떻게 풀을 뽑는지,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물을 주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도령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도령은 이제 제법 일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령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단 한마디였지만 이도령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도령은 장부 정리를 배웠습니다. 미령이 옆에 앉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는 수입, 여기는 지출입니다. 이도령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미령이 고쳐주었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이도령은 노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도련님, 저희 아들이 아픕니다. 그래? 어디 아프냐? 열이 나고 기침을 합니다. 의원을 불러라. 약값은 내가 낼 테니. 노비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도령은 처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미령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저쪽 곡식을 옮기십시오. 알겠소. 둘은 비를 맞으며 곡식을 옮겼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다 옮기고 나서 둘은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미령이 웃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도령도 웃었습니다. 부인도 고생하셨소. 그때 이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도령과 미령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도령이 잠시 쉬려고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령도 허리를 폈습니다. 둘은 밭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도령이 미령을 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흙이 묻은 손, 거친 피부. 하지만 그 얼굴이 이제는 눈부셨습니다. 이도령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1년이 지났쇼.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이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나를 용서하겠소? 미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미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밭을 보십시오. 1년 전 이 밭은 황무지였습니다. 풀만 무성하고 돌만 가득했지요. 미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과 제가 1년 동안 함께 일궈냈습니다.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씨를 뿌렸습니다. 미령이 이도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도령이 밭을 보았습니다. 푸르게 자라는 곡식들, 바람에 흔들리는 이삭들. 미령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서방님은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일하셨습니다. 미령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풀을 뽑듯 잘못된 습관을 버리셨고 돌을 치우듯 교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령이 이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방님 안에도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령이 이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용서는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매일매일 함께 밭을 일구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웃으며 하는 겁니다. 미령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서방님을 용서였습니다. 이도령이 미령을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령이 미령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제 알았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10년 전 나는 부인의 얼굴만 보았소. 그래서 실망했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나는 부인의 손을 보았소. 이도령이 미령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부인의 발을 보았소. 이 발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익었는지. 부인의 등을 보았소. 이도령이 미령의 등을 보았습니다. 이 등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을 지탱했는지. 그리고 이제 부인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요.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도령이 미령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됩시다. 그렇게 미령과 이도령은 비로소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